계속 하겠습니다. 자, 네, 흰색 분필 여기 있네요. 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px에 해당되는 걸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최고차항 계수 1자리 3차식이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나누는 주체를 2차식이다 라고 하는 순간 몫의 차수 확인할 수가 있죠. 무조건 3차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1차식 되면 되고, 1차식이긴 한데 우리가 식을 세울 때 개수에 해당되는 거 모르면 미지수로 세워줘야 되잖아. 근데 일단 최고차항 개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x항의 개수는 뭐다? 2분의 1 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가 주어진다는 거는 미지수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용을 해서 식추론을 싹 다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항등식으로 갔을 때 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게 개수 비교법 있고, 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 이렇게 있죠? 만약에 우리가 개수를 비교하고 싶다면 우리가 세운 px식, 그 다음에 몫에 대한 식, 나머지에 대한 식을 싹 다 대입한 다음에 다 전개해서 차례차로 내림차순 한 다음에 개수를 싹 다 비교하는 방법. 근데 수치 대입법으로 가잖아? 그럼 좀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대입해서 개수 비교하지 말고 x에 뭐 0 대입해. 그럼 뭐 a, b, c에 대한 관계식 나올 거고, 1 대입해도 a, b, c 관계식 나올 거고, 3 대입해도 a, b, c 관계식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수치를 만약에 대입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식을 한번 봐봐. 얘네 미지수가 만약에 2개야. 그러면 수치를 몇 개 대입해야 돼? 2개를 대입해서 관계식을 2개 얻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관계식 무조건 2개 얻어줘야만 연립을 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3개야. 그러면 관계식이 3개 필요하겠죠. 그러면 미지수가 n개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식은 n개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관계식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 결국에 함수값이 필요하다는 뜻, 함수값을 찾아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값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관계식 찾고 얘네들을 무조건 연립 때린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첫 번째 해당되는 페이지에는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볼 거기 때문에 얘네 우리 같이 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 해당되는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2번 때리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항등식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차수 비교하고 개수 비교하는 방법. 여기도 조립제법 안 때리고 그냥 개수 비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 2차식 되겠지? 왼쪽에 해당되는 건 3차식 되죠? 그럼 무조건 오른쪽에 나누어 떨어지긴 한데 그때 해당되는 몫은 1차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얘네는 1차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전개를 살짝 해보는 거야. 얘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힘이 넘친 거야.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리가 1차식 써주면 되는데 최고차항 개수 이미 결정 나 있죠. x 세제곱인 거니까 x로 시작하면 되겠네. x 그 다음에 상수항 결정 나 있죠. 그러면 1이랑 뭐 곱하면 3대? 플러스 3.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식이 x 플러스 3이다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걸 보면 a 플러스 b 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에 뭐 대입? 그냥 1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x에 1을 대입해주면 그때 나오는 값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3, 그 다음에 1 대입해주면 4, 그 다음에 1 대입해주면 4 되면서 우리가 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값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a 값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른다는 거, b 값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조립제법 2번 써줘도 되고 아니면 관계식 2개 찾아줘도 되겠죠. 관계식 2개 찾으려면 일단 1 대입했을 관계식 하나 나올 거고,
1 대입했을 때 자, 근데 얘는 어차피 구하라는 값이 a 플러스 b로 바로 있는 거니까 답을 그냥 써버리면 되겠죠. 16에서 3 빼고 4 빼면 되는 거니까 12.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a 플러스 b 값에 해당되는 걸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4 대입하면 되네? 안 되는 거 찾을게요. 3a 플러스 b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3 1로 만들 수 있는 x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a랑 b값을 직접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못 풀겠네? 거기서 나온 게 수치 대입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a, b 구하려면 관계식 2개 필요하죠. 그러면 이 위에 해당되는 식이 이미 관계식 속에 a, b만 미지수이기 때문에 x에 뭐 0 대입하고 x에 1 대입하고 x에 2 대입하는 식으로 a, b 관계식을 찾아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0 대입하면 안 되죠? 여기 x 0 대입하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니까 관계식 못 구하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정도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x에 1 대입. 자, x에 1 대입하면 아까 우리가 구한 식 a 플러스 b 값이 12다 이런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 되면서 a 마이너스 b 값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 연립 때렸을 때 a 값, b 값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조립제법 말고도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관계식 개수에 맞는 관계식 찾고 연립 때려서 a 값이랑 b 값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립제법도 있어요. 그것도 까먹지 말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매우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같이 볼게요. 얘네는 2차식으로 나눌 때 x 세제곱 플러스 2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를 할 거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걸 ax 플러스 b다라고 되어 있대.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건 우리가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a, b 관계식도 구하는 거. 자, x에 마일 대입. 그러면 마일 플러스 2 되면서 1. 그 다음에 얘 사라지면서 a에 대한 관계식 나오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올 거고 2를 대입했을 때도 x에 2 대입. 그럼 8 플러스 2, 10.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하면 2에 2 플러스 b다라는 식이 나오면서 연립 때려주면 a 값이랑 b 값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a 값 3 나오고 그 다음에 b 값이 4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a 플러스 b 값을 7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표적인 좀 어려운 유형? 근데 친구들이 보통 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얘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3번 fx 얘를 x-1 그 다음에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x-2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 3x-1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x-1 그 다음에 x-2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하고 이때 해당되는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이 나머지를 x-4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r 값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수값 물어보면 무조건 이 식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rx식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3차로 나눴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2차로 써주면 되죠. 근데 2차라는 확신은 없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썼다고 생각해보자. 개수들을 싹 다 찾았는데 a 값이 0이면 그냥 나머지는 1차식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이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ax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써주면 됩니다. 자, 원래대로 하는 방식대로 하면 위에서 구할 수 있는 건 함수 값들이지. f1 값 구할 수 있고 x에 1 대입했을 때 f1 값 나올 거고 얘 3.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 f2 값 나올 거고 5. 그 다음에 여기에 2 대입하면 아까랑 똑같은 f2 값 나오고 3 대입해주면 그때 다른 함수값 8이다 라고 나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우리가 미지수가 3개면 함수값 3개 필요해서 관계식 3개 만들어야 되는데 함수값 3개 정확하게 있죠.
그러면 얘네 대입해서 A, B, C 관계식 3개 구한 다음에 연립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 얘를 더 추천해요. 우리가 얘 봤을 때 x-1, x-2로 나눴죠. 여기에 그대로 있네. x-1, x-2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x-2, x-3이지. 여기도 x-2, x-3이 있네. 어차피 뒤에 해당되는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이 2차식은 무조건 x-2, x-3 그 다음에 x-1, x-2로 무조건 나누어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나머지를 써버리고 싶어. x-1이랑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최고차항 배수 모르지만 얘를 x-1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변형 가능하고 두 번째, 만약에 나 얘 쓰고 싶어. 얘 쓰고 싶으면 우리가 이 식을 요걸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같은 fx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모르지만 x-2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었을 때 이 2차식에 해당되는 나머지가 3x-1 나온다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3x-1 나온다라고 써주고 우리가 미지수 함께 됐기 때문에 함수값 하나 필요하죠. 그럼 대입해야 되는 게 1, 2 대입하면 어차피 A 가지고 있는 한이 사라지면서 모르고 3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할 거면 F3 값이 8이가를 통해서 A 값 찾아줘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찾으려면 우리가 2, 3 대입했을 때 A 사라지기 때문에 1 대입해줘서 A 값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F1 값이 3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가끔씩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 식을 일단 한번 써볼게.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이어서 바로 써볼게요. 자, fx식일 때 근데 그때 해당되는 식이 x-1, x-2, x-3 그 다음에 q3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에 해당되는 식을 요식 쓸 거기 때문에 플러스 a, x-1, x-2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x-1이랑 x-2로 나누면 얘는 무조건 나머지가 2x 플러스 1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1이랑 x-1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묶었을 때 몫으로 따라 들어오겠네. 그러면 첫 번째 해당되는 식에 따라서 나머지는 무조건 2x 플러스 1만 남아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묶어보는 거야. 아, x-1, x-2 얘로 묶었을 때 진짜 나머지만 얘가 남는지 그러면 요것만 남겠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보면 x-1, x-2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은 싹 다 여기 몫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들어올 거고 나머지 2x 플러스 1만 밖에 살아남기 때문에 이 뒤에 해당되는 2차식을 앞에 해당되는 인수를 인용해서 써줘도 어차피 첫 번째 나온 식과 동일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시 만약에 문제에서 fx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2 그러면 x-1의 제곱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그때 해당되는 나머지 식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러면 뭐 써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위에서 알 수 있는 함수값은 f1 값 f1 값이 4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2 값이 2라는 거. 근데 우리가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번에 나머지는 무조건 2차식 되겠죠. 2차식이면 최고차항 계수 모르고 x항 계수 모르고 상수항 모르기 때문에 얘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써줄 수밖에 없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함수값 2개밖에 모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a, b, c에 대한 관계식 딱 2개뿐이죠. 그럼 미지수 3개면 관계식 3개 필요한데 2개 필요한 거니까 A, B, C 못 구하겠네. 그래서 거기서 써야 되는 게 요 조건들을 써주면 됩니다. 얘네 봤더니 x-1의 제곱이 있네. 얘로 묶으면 3x 플러스 1이 무조건 fx에서 나온대. 그럼 이 아래 x-1의 제곱 있죠. 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해당되는
RX식도 무조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3x 플러스 1 나온다라는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모르지만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3x 플러스 1 나온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뱅 중에 겁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A값 구하려면 뭐 표현? 함수값 대입. 근데 어차피 F1값을 대입해봤자 1 대입하면 A값 사라지기 때문에 모르고 우리가 마이너스 2 대입해줘서 여기에 해당되는 A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겁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랑 비슷한 문제를 내가 4번에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4번을 잠깐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헷갈려요. 자, 내가 문제를 쓸 동안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4번. 저기 오늘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같이 와봐봐.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 마이너스 1 값 주는 거죠. 여기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f 마이너스 1 값에 대해서 주는 거. 그럼 얘는 3에서 4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는 함수값 하나 나오죠. 두 번째, 여기에서는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f2 값에 대해서 주는 건데 8 플러스 6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14다라고 주는 겁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걸 봤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함수값은 딱 2개뿐이죠. 2개면 미지수가 2개일 때 반개씩 2개 나오니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3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나머지 식 쓰면 무조건 2차식 써주면 되겠죠. 2차식이면 최고차항 계수 모르고 x항 계수 모르고 함수항도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3개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함수값 얘네를 지금 엿다가 쓰면 도저히 연립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위에 해당되는 식이랑 연결을 때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보이는 게 일단 x-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해당되는 식은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 이 나머지 못 쓰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근데 위에 해당되는 식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직접적으로 쓰진 못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 식을 한번 썼을 때 볼 수 있는 표현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몫이 존재를 할 거고 몫이 qx,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찾고 싶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앞에 해당되는 식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묶이겠네.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을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이 몫에 들어오는 값이 일단 얘 하나 들어올 거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x에 해당되는 것도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라는 뜻이 될 거니까 이 2차식도 무조건 나누어 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진짜 나머지를 찾아서 뒤에 붙여주는 게 됩니다. 자, 얘를 나눠. 근데 우리가 얘 나눌 때 어차피 최고차원 계수 같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됐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20 되기 위한 나머지 조건만 정리해서 2x 플러스 1만 따로 뒤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플러스 1로 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이 식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졌을 때 나머지를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식 최고차원 계수 모르죠? 근데 나누고 싶은 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진짜 나머지 2x 플러스 1 써주고 이제부터는 a 값만 미지수 됐기 때문에 함수값 하나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함수값은 마일 대입하면 어차피 사라질 거기 때문에 2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2 값이 14가를 통해서 a 값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그때 나오는 a 값이 1 나와. 1 나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RX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진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요걸 쓰고 싶어. 쌤 저는요 x-2를 쓰고 싶어요. 못 써요. 왜 못 쓰겠어? 얘는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잖아. 만약에 x-2로 보잖아? 그럼 상수 나오죠. 여기 2차식인데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야 진짜 나머지 쓸 수 있지? 1차식으로 썼을 때 나머지를 찾으려면 미지수 하나 더 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꽤나 좀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까 했던 거를 똑같이 써먹는 게 5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도 한번 써볼 테니 대략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얘는 3차식이다라는 것도 주어져 있어요. 3차 f1 값이 2 fx를 분필을 뽀개는 날인가 본데? 뭐지? 나 아직 안 뽀겠는데? 자, 얘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 보면 일단 f1 값이 뭐 2래. 그럼 봐봐. 얘 주는 거는 맨 마지막에 미지수 있으면 걔 결정하라고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fx에 해당되는 거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대요. 근데 지금 fx의 차수 결정돼 있죠. 3차식. 그럼 얘가 3차식인데 이미 2차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몫에 해당되는 거 1차식으로 써주면 되겠네. 자, 얘는 1차식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같은 1차식을 갖다가 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최고차원 계수는 모르기 때문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이 fx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x-1의 제곱으로 나와. 근데 몫에 해당되는 거 1차식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도 1차식 나온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 f1 값이 2라고 했는데 여기에 1 대입하면 얘네 싹 다 날라가죠. 그럼 1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b 값이 2다라는 게 나오겠네. 자, 그럼 여기서 x에 1 대입하면
그러면 f1 값을 쓸 수가 있겠구나. 얘가 a 플러스 b 값인데 얘는 이다라는 식을 통해서 a, b 관계식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봤더니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려면 무조건 얘를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묶을 게 없죠. 그래서 뭐 해야 되나? 무조건 관계식을 구했다는 거는 미지수를 줄여주라는 뜻입니다. 자, 미지수 줄이기 위해서 b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e-a다라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 그럼 그때 나오는 식이 요 식 x-1의 제곱, 그 다음에 ax는 그대로인데 b 자리에 e-a 들어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b 자리에 다시 또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보이는 게 있지? 얘네 a로 묶었을 때 x-1이 되죠. 그럼 분배 때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x-1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살짝 분리하는 거야. a로 묶으면 x-1, 근데 뒤에 상수 2가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x-1의 세제곱으로 묶는 거니까 분배 때려서 직접 묶어버리면 돼요. 자, 그럼 묶겠습니다. 얘네 묶어보면 x-1의 제곱이랑 얘 곱해. 그러면 a에 x-1의 세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플러스 2 곱해. 그럼 2 x-1의 제곱 될 거고, 뒤에 해당되는 식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될 거고, 우리가 어차피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 2차식 나와야 되는데 이미 뒤에 분리가 되면서 이 값을 나머지 rx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 구하려면 r에 대한 함수값 필요. 함수값이 r0 값이랑 r3 값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0 대입하고 3 대입했을 때 같다라는 식을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대입을 해줘.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되는 건 r0 값, 그 다음에 r3 값. 그럼 0 대입했을 때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될 거고, 3 대입해주면 4, 그럼 8 플러스 3a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되면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여기서 a 값 마이너스 3 나오고, 그러면 rx에 해당되는 식에 a 자리에 마이너스 3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하는 값이 r5 값이기 때문에 이 식에 5만 갖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r5 값, 얘가 26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 요런 3차식으로 나왔으면 나머지가 왜 3차식이에요? 어디? 2차식. 아, 네, 죄송합니다. 잘 봤어? 네, 잘 2차입니다. 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누는데 뒤에 나머지가 그냥 2차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RX로 써버리면 돼요. 답이 몇이라고요? 26입니다.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답이 26이 나오거든요. A 마이너스 3의 10. 뭔가? 어디서 잘못된 거야? 알려가 1, 2. 선생님이 잘그 잘못하셨는데 어디? A가 마이너스 3이 아닌데 여기가 잘못됐지. A가 마이너스 A가 뭐 나오죠?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요.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우리가 6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풀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식추론을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부터는 진짜 우리가 항상식 개념을 이용해서 차수도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창 개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든 개수 비교법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식을 진짜 다 찾아줘야 돼요.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일단 px에 해당되는 식이 있는데 x-2를 곱했대. 그 다음에 여기에 x제곱을 빼서 이 값을 px-x로 나누었을 때 5과 나머지가 이렇게 px
나눈 나머지 px를 qx로 나눈 나머지 얘는 몫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 p 30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px식을 찾아줘야 되는데 애초에 다항식이다 라고만 주어져 있고 차수가 결정이 안 나 있죠. 그러면 차수부터 봐줘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머지 정리식에서 나누는 주체랑 이 나머지는 차수 차이가 무조건 존재를 해줘야겠죠. 얘네를 기준으로 우리가 px식 몇 차인지 봐주면 되겠다. 자 만약에 px식을 모르기 때문에 뭐 2차다라고 생각해볼까? 얘가 2차래. 그러면 여기도 2차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식 얘도 2차식 될 거고 뒤에 해당되는 것도 2차식 될 거니까 차수 차이가 없죠? 그러면 2차식은 아니라는 소리네? 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차식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1차식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가 1이 아닐 때 1차식으로 살아있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뒤에 해당되는 게 1차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무조건 상수 돼야 돼. 왜냐면 1차로 나누면 상수값이 나머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되기 위한은 px가 3x로 시작하는 1차식이면 되죠. 그럼 여기에 대입한 1차식도 성립하는 거니까 아 px식 얘가 상수 되기 위한 3x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할 때 결국에 x를 빼고 3x를 빼. 근데 그때 해당되는 게 1차로 차수 차이가 존재를 하려면 무조건 아 px 3차 1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식이 뒤에 있는 문제도 있는데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이 값으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px는 뭐다? 3x 제곱이다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어차피 x제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x제곱항이 될 거고 그때 차수 차이 무조건 존재하려면 여기에 있는 3x제곱 사라져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것도 px가 3x제곱으로 시작해서 여기 2차식, 여기 1차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가겠습니다. 자, 근데 px를 3x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수가 존재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수값을 하나 써줍시다. 뭐 k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우리가 k에 해당되는 값을 직접적으로 구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 결국에 요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 값도 알고 이 값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qx에서 뭔가를 찾아서 뭔가 대입했을 때 p에 대한 함수값 찾아줘야 되고 그걸로 k값까지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3x 플러스 k를 px로 뒀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에 3x 플러스 k 대입 그러면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x 플러스 k 그 다음에 뒤에 해당되는 식은 마이너스 x 제곱이다 라는 식 될 거고 여기 오른쪽에 해당되는 식은 3x 플러스 k 대입할 거니까 2x 플러스 k 되겠죠? 요 식이 2x 플러스 k 그 다음에 qx 존재를 할 거고 뒤에 해당되는 건 상수만 남은 상태에서 k 값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네. 우리가 px를 결정 지어놨더니 qx에 해당되는 차수도 결정되죠. 얘네 3x 제곱에서 x제곱 뺀다. 그러면 왼쪽에 해당되는 식은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 될 거고 오른쪽도 2x 제곱으로 시작하면 돼. 그러면 qx에 해당되는 거 무조건 1차식. 얘는 1차식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1차식인데 최고차항 계수 결정이 나 있죠? 그럼 결정 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x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2x 제곱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 해당되는 값을 지금 모르죠? 상수입니다. 여기는 상수야. 근데 어차피 얘네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항끼리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 자, 지금 왼쪽에서 나오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2k 하나 있죠? 요렇게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상수항은 여기에 k가 있네. 그러면 k를 넘기면 마이너스 3k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3k 나오기 위해선 상수항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3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k에 대한 상수항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두 개 곱하고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플러스 k 얘네가 상수항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왼쪽에 해당되는 값도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상수항 마이너스 2k 나올 거니까 요래야만 우리가 상수항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qx에 해당되는 식이 뭐다? x-3이다 라는 것까지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3을 어디다 대입? 결국에 px에 해당되는 걸 x-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 10이다
10이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x-3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x-3 그러면 p3 값에 해당되는 게 10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함수값은 p3 값 얘가 10이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건 뭐다? 결국에 p에 대한 상수, 요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3 대입했을 때 10 나올 수 있게끔 k값을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해당되는 px식 3x 플러스 1 될 거고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이 p30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0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p30 값 얘는 9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내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로 나눴대. 그 다음에 나머지도 얘래. 근데 꼴이 비슷하죠. 여기 개수만 바뀌었지 x 빼고 3x 뺐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차수에 해당되는 게 차이 나려면 x항인가? 라고 생각하고 1차부터 대입해주면 됩니다. P30? 옆에 P30? P30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보다 근데 저기까지 촬영이 나와요. 네, 네. 나와요. 너 했어요. 아니 칠판이 다 안 만들고. 담기. 네. 갤럭시랑 화질이 좀 좋아요. 네. 자, 그 다음 보내겠습니다. 다 보내줄게요. 네. 자, 우리가 몇 번도 볼 거냐? 8번도 보고 갈게요. 여러분, 8번도 매우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우세요. 요거만 지울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도 그냥 똑같아. 내가 한 페이지에 비슷한 문제만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자, x n제곱 fx도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라는 것만 주어져 있지 여기에 해당되는 차수를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조건에 의하면 fx식이 있는데 얘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 모두 gx-2x 제곱이래. gx-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도 gx-2x 제곱이다라는 가조건이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 fx를 f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분의 9다라는 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f6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차수를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차수를 결정하도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같이 봐보면 첫 번째, 일단 아까랑 살짝 다른 게 있어. 아까는 px-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꼴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살짝 다른 게 gx-2x 제곱으로 나눈 게 아니라 gx로 나눴는데 얘가 몫입니다. 요게 몫이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같다라고 나온 상태. 근데 우리가 무조건 gx에 해당되는 식을 나누는 주체로 볼 거니까 나누는 주체. 그러면 차수 차이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는 gx랑 gx-2x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 지금 더 이상 나와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gx도 모르고 fx도 최고차항 계수만 나와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차수를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차수 차이가 존재를 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그냥 대입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만약에 gx가 1차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상수 나와줘야 되죠. 근데 상수 나오려고 봤더니 여기에 1차 대입했을 때 그냥 2차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gx에 해당되는 게 1차가 아니겠구나. 자, 2차 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2차래.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1차 이하식으로 존재를 하면 되겠죠. 얘네가 1차 이하식. 근데 1차 이하식 되려면 2x제곱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gx가 2x제곱을 가지고 있긴 하면 되겠네. 얘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 gx가 2차식이긴 한데 2x제곱으로 시작하면 될 지도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3차례 봐. 여기에 3차례. 자, gx에 해당되는 게 3차다라고 하는 순간 얘네는 2차 이하가 돼야 되죠. 근데 gx를 3차로 뒀기 때문에 여기에 3차식을 대입해줘야 돼. 그럼 gx-2x 제곱이 3차식 되기 때문에 2차 절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차수가 올라갈수록 그 차수 따라서 똑같은 차수 가지고 있을 거니까 얘네 차수
차이 존재를 못하겠죠? 그러면 뭐가 하면 된다? gx에 해당되는 게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식인데 우리가 뒤에 해당되는 값은 모른단 말이야.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대입을 해볼 수밖에 없어. 자, 대입을 할게. 그러면 fx에 해당되는 식 gx가 요 식이래.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 값에서 2x 제곱 뺀 게 뭐? 그러면 ax로 시작하겠죠.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도 똑같아. 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fx의 차수 결정됐네. 쟤는 3차죠. 여기에 해당되는 2차랑 1차 곱해서 fx는 3차다라는 게 결정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최고차는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 2x제곱이랑 ax 곱했을 때 1 나올 수 있게끔 a 값을 2분의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식 2분의 1 x 플러스 b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왼쪽에 해당되는 식도 2분의 1 대입하면 2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b. 그 다음에 뒤에 해당되는 식도 2분의 1 x 플러스 b 되면서 fx식에 들어있는 미지수가 한 개가 됩니다. 한 개 되면 뭐 해야 된다? 함수값 하나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 조건에 있는 f1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다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b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봤을 때 아까랑 살짝 다르죠? 이번에는 나누는 주체랑 나머지가 같은 게 아니라 몫이랑 나머지가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gx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얘네 차수 차이 존재할 수 있게끔 차수 대입해서 될 수 있는 값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식을 세워. 다 대입해. 다 대입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봅니다. fx가 차수가 몰랐지만 얘네 봤더니 3차라는 거 결정났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할 건데 2x 제곱이네. 그럼 얘 없애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게 2분의 1x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다 b값 구하라 라는 거니까 여기 fx식에 f1값 마이너스 4분의 9다라는 걸 대입해줘서 b값 찾고, 그럼 b값 대입해서 f6값까지 다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f6값을 찾으면 그때 나오는 값이 74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당 수업도 볼 건데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기억 위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잖아? 애들이 갑자기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9번이랑 10번을 보잖아? 내가 떨어진 줄. 9번이랑 10번 보면 요게 막 피문고랑 강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9번 유형이에요. 자, 내가 문제를 쓰고 있을 동안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얘도 아까 8번처럼 차수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수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풀린다. 자, fx의 세제곱 4x 제곱 x 플러스 1 0 fx는 중요한 문제가 바퀴 봤어요. 방금 봐서 선생님께서 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냈을 걸? 네, 봤을 거예요. 우리만 시험 볼 때 내가 냈을 거야. 저 틀려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계산 실수해서 틀려가지고. 이럴 수가. 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fx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일단 얘도 차수 몰라요. 자, 보겠습니다. fx 그냥 다항식이다라고 되어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냥 양수래. 그럼 몰라. 여기 AX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A 값이 0보다 크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는 상태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fx를 x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 그러면 얘는 나머지 정리식으로 쓰면 되죠. fx는 x로 나눴어. 그럼 몫이 존재를 할 거고 그때 해당되는 나머지가 상수 1로 나오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럼 x에 뭐 대입? 0 대입하면 되겠죠? 자, 0을 대입해봅시다. 그럼 f0의 세제곱 0 대입하면 x 있으니까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그럼 남는 값이 뭐다? f0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게 1이다 라고 나오면서 얘 만족할 수 있는 f0 값은 1뿐이죠. 그리고 그래서 f0 값이 1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은 맞다라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f0 값 이런 게 주어지잖아? 그럼 얘는 뭐다? fx식의 상수항이 1이다라는 거 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fx식을 쓰면 상수항을 1로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은 가겠습니다. 이은부터 이제 살짝 헷갈려져요.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4다라고 되어 있지. 자, fx의 최고차항 개수? 근데 fx식이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직접 대입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먼저 차수를 발견을 해줘야겠지. 자, 차수를 봐줍시다. fx에 해당되는 걸 n차다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해당되는 식은 이 n차에 해당되는 거 세제곱 때린 거니까 3의 차수가 되겠네. 자, 얘네는 3의 차가 됩니다. 차수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fx식 얘가 n차인 건데 n차랑 2차 곱하면 n 플러스 2차 되죠. 그러면 이 식이 n 플러스 2차 되기 때문에 결국에 최고차항의 차수만 비교해서 n 값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넘겼을 때 나오는 n 값에 해당되는 게 딱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n값 1 나온다라는 거는 fx에 해당되는 식이 1차식이다라는 거.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ax 플러스 b다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상수항 찾았지? 그럼 ax 플러스 1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 최고차항 개수 찾아줘야 돼. 그러면 ax를 직접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최고차항만 보는 거니까 ax만 대입해서 양쪽의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해 줍시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ax를 갖다 세제곱을 때린대. 그럼 이 왼쪽에 해당되는 식에서 최고차항 개수는 a의 세제곱, x 세제곱이다라는 식이 될 거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식은 ax를 여기에다 곱할 거잖아. 그러면 4ax 세제곱 되겠죠.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는 4ax 세제곱이 최고차항의 개수들의 비교가 됩니다. 자, 그럼 약분 되겠네. 자, x제곱 어차피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a 하나 약분되면서 2차 되고 그러면 a제곱에 해당되는 게 4 나오죠. 그러면 2랑 y 중에 하나인 건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뭐다? 2다라고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 얘가 2. 그러면 fx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얘는 2x 플러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이 일단 틀렸죠. 최고차항 개수 틀렸으니까 니은 없애. 니은은 틀렸다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보자. 자, 디귿을 가보면 이번에는 fx의 세제곱을 때리는 식이 있대. 근데 다행히 우리가 찾은 거는 2x 플러스 2를 찾았죠.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까지 구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왜 자꾸 지워지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나머지 정리식으로 정리. fx의 세제곱. 근데 얘는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몫이 존재할 건데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무조건 1차식이다 라고 써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 쓴 미지수 아까 a를 쓰긴 했으니까 뭐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m이랑 n값 찾기 위해서 f1값 그 다음에 f-1값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1값 정리. x에 1 대입했을 때 f1의 세제곱합 1 대입하면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n 플러스 n 남고 얘가 n 플러스 n이다 라는 식.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 그러면 f-값 나오는데 얘 세제곱 때린가. 그러면 마이너스 1 때려 넣으면 여기 사라질 거니까 n 플러스 n이다 라는 식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값 찾아주면 되는데 어차피 fx식 싹 다 찾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1가 그럼 여기다 대입해 3이네 3의 세제곱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값. 그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세제곱하면 마일 나오죠. 그럼 여기서 m 값이랑 n 값을 갖다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n 값 나올 거고 n에 해당되는 게 2n 값이 26일 거니까 n 값 13. 그럼 나머지 m 값은 14 되면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식을 14x 플러스 13이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 해당되는 거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힘들죠? 힘듭니까? 네. 쉬는 시간 줄까? 네. 쉬는 시간 원하는 사람. 하면 지금 느낌으로 똑같이 알아주세요. 그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딱 5분만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네. 8시 5분이 안 돼요. 안 돼요. 몇 시죠? 네, 8시. 3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갔다 오죠. 자, 힌트로 아닌 사람. 갔다 오시겠어? 비오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럼요. 아니 풀고 모르는 거 되게 아, 들으려고? 몇 번까지 풀었어? 13번 오, 많이 풀었는데. 다 풀었어, 거기까지? 두 개를 끼워봤어요. 이제 곧 나오겠다. 오, 오케이. 곧 나오네. 알겠어.